세계사와 회계사를 엮어서 스토리를 만드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10편 제 마지막 화, 여건회계를 마치며 AI 시대의 회계 교육의 방향. 여러분, 역사에서 건진회계, 역사에서 무엇을 건지셨습니까? 회계는 글로벌 패권에서 탄생한다. 사회가 극도로 발달하고 갈등, 모순, 타협하면서 이런 실무들이 나타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가 탁 나오는 건 아니다. 따라서 회계학은 사회과학이다. 1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계 탄생 후, 즉 복식부위가 탄생한 후 패권이 어떻게 이동했냐?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 순서로 이 나라에서 회계가 발전하고 새로운 제도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잠깐 일본이 끼겠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이탈리아의 동방무역에서 순탕사업 확인서가 BS, 밸런스 시트, 대차제표로 바뀌었죠. 네덜란드에서는요, VOC,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영속기업을 만들면서 이제 한탕이 아니죠, 손익계산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영국에서요, 회사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법인격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요. 영국 열차산업을 통해서 발생규이라는 회계에 있어서 혁명적인 사건이 나타나면서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이제 20세기, 21세기는 패권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하죠. 미국의 포드란 회사에서 대량 생산을 만들고 원가 계산 제도가 발달됩니다. 대공황에서 회계의 3계명, 회계기준, 회계감사, 공시지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오면서 PC혁명,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수기작성 부기가 없어지면서 이제 ERP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0년 들어서 엔론 스캔들이 터지면서 회계감사 제도가 강화됩니다. 회계 탄생에서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이 뭐냐?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게 이제 나타납니다. 글로벌 기업의 가치평가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회계 교육의 부끄러운 민낯이 뭐냐? 이건 뭐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요. 실제 회계 환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회계는 자체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이니까 그 환경, 특히 실무 환경이 있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 어쩔 수 없겠죠. 왜 그래요? 가르치는 이들이 대부분 실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실무의 기초가 되는 회계 환경만이라도 가르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할 회계 환경이 뭐가 있느냐? 제가 한번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ERP의 회계 기능, 외관법, 라트, 사업보고서, IFRS에 관한 사이트들, 그리고 기업 집단이라는 게 뭐냐? 세무의 기초, 이런 것들이 아마 환경에 속하겠죠. 두 번째 또 큰 이슈는 뭐냐? 회계를 가르치면서 그 회계라는 게 나타난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가르칩니다. 역사적 사건 변혁 속에서 만들어진 회계제도 처리 방식의 탄생 역사를 언급하지 않는다. 회계 교과서를 보면요, 왜 생겼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회계가 만들어졌겠죠. 질문도 없고 그에 대한 대답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현재 필요한 내용만 주입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회계는 3차원적인 사회과학인데 이걸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3차원이 뭐냐? 시대, 사건, 회계, 이렇게 세 가지가 뭉쳐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회계를 보면은요, 어떤 시대에 무슨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회계제도는 뒤따라오죠. 원인과 결과의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즉, 역사를 알아야 회계가 제대로 보인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회계는 3차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건, 회계제도, 그리고 시대, 이게 이제 쭉 연결됩니다. 첫 번째, 복식부위가 나타났죠? 그거에 따라서 대차제표가 만들어집니다. 손익계산서가 나타납니다. 회계사 제도라는 게 대공응 전부터 슬슬 발달됩니다. 듀퐁 차트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현금 흐름표가 나타나고요. 다트가 나타나고요. IFRS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대 회계교육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가져옵니다. 복식부위 가져오고 대차율표 가져오고 손익계산서 가져오고 현금흐름표 가져오고 연결 재무제표를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회계 교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역사성을 모르고 그냥 하나로 주르륵 배우는 겁니다. 이게 어떤 환경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현대 환경은 과거랑 다르잖아요. 손익계산서가 왜 나왔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첫째, 감사의 실무 부족. 이건 얘기 드렸죠. 둘째는 뭐냐면요. 회계와 부기의 혼동.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세 번째, 사자라는 시험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 부기가 끼친 폐해가 뭐냐? 회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회계 이꼬르 부기라고 생각합니다. 부기라는 게 장부 기입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때문에도 회계가 과학이냐? 회계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회계랑 장부 기입을 위해 공식을 외워서 규칙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어떤 폐해를 끼쳤냐? 수학 공식 외우듯이 암기식으로 가르쳤고 수학 예제 풀듯이 반복 훈련을 시켜서 숙달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계령 과목 막 외웠습니다. 붕괴 원칙, 수정 붕괴, 시산표, BSIS, 양식 이런 것들을 열심히 외웠어요. 회계사 시험이 끼친 폐해는 뭐냐? 회계를 배우는 목적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계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둘째, 재무제표를 작성하려고. 영어에서 얘기하면요. 영어회화 능숙하기라는 것도 있고요. 영어 문장 완벽하게 만들기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영어회화 능숙하기 하지 영어 문장 완벽하게는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그런데 대학 교육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은 이걸 원하는데 AI 시대의 그런 회계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가 MBA 교육을 시키면서 처한 고민입니다. AI ERP라는 게 나타났어요. 9-8화에서 제가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말씀드렸듯이 AI ERP가 나타나면서 전표가 없어지고 재무제표 작성이 자동화되고 세무회계가 연동되면서 종래 회계주꾼의 갈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회계팀 업무가 IR 정도로 바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저는 그런 환경에서 MBA를 가르쳐야 됩니다. MBA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개가 연령은 30에서 50이고 직업은요 다양하지만 대개 회계를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회계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든지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르쳐야 돼요. 요구 수준은 높습니다. 복식부기는 모르지만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기업의 재무 종합 분석을 하고 싶고 주식 투자에 필요한 지식을 얻고 싶고 재무제표를 읽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재무제표를 읽으려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 복식부기는 절대 가르치지 말자. 그리고 스스로 자료를 찾고 분석하도록 하자. 그리고 회계, 특히 재무제표의 허점에 대해서 이해시키자. 마지막으로 회계와 회계를 촉발한 사건의 인과를 역사 속에서 설명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회계 환경에 교육을 합니다. AI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해요? 전문 용어를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용어들이요. 쭉 수업에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이걸 갖고 많이 응용을 하겠죠. 두 번째, 증권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와 연결된 회계교육. 회계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증권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과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거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본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과정 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첫째, 회계 역사 속에서 대차일표 손익계산서의 탄생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트라는 걸 바로 검색시켰어요. 실전의 재무제표를 읽게 했어요. 자기 좋아하는 회사를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제조업, 서비스, 플랫폼, 소프트웨어, 산업 다 회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허점, 발생주의 허점, 무형자산을 제대로 안 하는 것, 인식 안 하는 것, 분식 회계 이런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회계와 연관된 지식, 재벌의 구조, 소액주주, 자사주 등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랬더니 학생들이 차변, 대변 몰라도 재무제표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고요. 회계라는 것은 추변, 대변 입력 기술이 아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면서 투자자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다. 라는 확신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제가 휴식 기간을 좀 보낸 뒤에 가칭으로 다트라는 게 중요해서
거기서 사업보고서에 빠져보자를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사업보고서 바닷속으로. 구독자님, 역사에서 건진 회계 뭘 좀 건지셨습니까? 저는 2년간 92개의 에피소드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